7월 12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C 언어 형변환이라고 하는 주제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었던 내용들은 C 언어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 언어에서 이제 그 변수를 만들고 연산을 수행하는 뭐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연산자를 가지고 어떤 그 계산 결과값을 만들어냈죠.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그냥 순차적으로만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연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표시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는 엄청 비싼 계산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했었던 거 하려면 차라리 그냥 계산기 쓰는 게 더 좋아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계산기가 우리가 짠 코드보다 더 좋을 거예요. 프로그램하고 계산기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산기는 그냥 입력한 순서대로 무조건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요. 가령 예를 들면 계산기 같은 경우는 연산자 우선순위 적용도 안 돼요. 프로그램이 계산기하고 이제 다른 부분은 그 흐름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실행하느냐. 선택적 실행. 그 다음에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기 힘든 것들을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수행하느냐. 자동화겠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프로그램의 크게 흐름 제어라고 부르고요. C 언어에서 이 흐름 제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찬가지인데 조건문과 반복문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문의 종류는 if라고 하는 게 있고요. if 자매품이 몇 가지 또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라고 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반복문 같은 경우는 while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o while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파이썬 하셨던 분들은 혹시라도 참고해 두세요. 파이썬에는 스위치가 없고요. do while이 없어요. C 언어 공부하면서 파이썬에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종종 눈에 띌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폴더 이름을 6번 컨디셔널이라고 지었고요. 자, 그럼 이제 코드 초기화하고 들어갈게요. 이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 참이 충족할 때만 실행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코드의 형식이 if라고 하는 예약어가 먼저 튀어나오고요. 괄호 안에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이 조건식은 형태가 어떻건 간에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이기만 하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숫자가 들어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식이 참을 충족할 때 수행될 코드가 이 블록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판단해서 참이 아니라면 이 블록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고요. 참이라면 이 블록 안에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거짓은 0이고 참은 보통 1이죠.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거는 참이라는 건 이제 0이 아닌 모든 수가 참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볼게요. 1번은 변수 자체가 참이나 혹은 거짓을 의미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변수를 부정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참이라는 뜻의 true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1을 저장하고 그렇지 않은 fails에다가 0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if문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지금 1인 거잖아요. 괄호 안의 내용은 참이기 때문에 여기는 출력이 될 거고요. fails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거짓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실행을 안 합니다. 맞아요. 한두 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불린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참을 의미하는 true 혹은 거짓을 의미하는 false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1 아니면 0인데 불린 타입 같은 경우는 1바이트가 아니고 2바이트, 자바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2바이트였어요. 단순히 1, 0으로 이루어진 숫자는 아니라는 거지. 어쨌건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true와 false가 시스템 예약어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으로 사용을 못해요. true와 false라는 키워드를. 근데 C 언어는 불린 타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혼자 변태스러운 파이썬은 앞글자를 대문자로 써요. 이렇게. 자, 가끔 제가 파이썬 비교할 때 이제 파이썬을 싫어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파이썬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참 거짓에 대한 변수를 부정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부정을 하게 되면은 뭐 아니면 도예요. not true라고 하면은 바로 거짓이 돼요. not을 의미하는 게 느낌표인 거죠. 그래서 not true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게 거짓이 되니까 이 블록은 실행을 안 해요. 반대로 false에다가 느낌표를 붙인다 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거짓이 부정되니까 true가 돼갖고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예제에서 출력되는 건 1번, 4번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1번, 4번이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사실 C 언어에서 0은 거짓이고요. 1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int num1은 int num1이 있고 num2가 있을 때 입력을 받아볼게요. scanf %d num1 num2 이렇게 해서
num1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하나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num2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하나 입력받을게요. 그래서 만약에 if num1 플러스 num2라면 printf 뭐 연산 결과를 써보죠. %d 더하기 %d는 %d num1 num2 num1 플러스 num2. 자, num1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5를 입력하고 num2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3을 입력했다라고 하면 출력이 됩니다.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이니까. 다시 한번 num1을 3을 입력하고 num2를 마이너스 3을 입력하면 더했을 때 0 되죠. 그럼 거짓이니까 안 나와요. 참 거짓을 논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 0하고 1에 사로잡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이다. C 언어는 그게 킬포예요. 사실은 0이 아닌 모든 수가 참이라는 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A는 100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조건을 A라고 그러면 참인 거죠. 이거는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이 규칙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참으로 본다. 자, EX02.C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게요. 나이에 해당하는 숫자를 하나 입력받겠습니다. 자, 비교식이라고 하는 거는 같다, 다르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요거였죠. 일단은 같다와 다르다. 입력받은 숫자가 만약에 19라면 여기는 참이 되니까 실행을 할 거예요. 이게 19라면. 근데 그렇다면 19와 19는 다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if은 안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쉬워요. 자, 그럼 이제 부등식. 입력값이 19라고 계속 가정하고 할게요. 19가 19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안 한다고요. 근데 19가 19보다 작거나 같다. 말이 되죠? 여기는 실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출력 결과 보면은 나이를 19라고 입력했을 때 19살입니다. 학생입니다가 출력되고 나머지는 지나간다.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좀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자,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 논리식도 있었죠. 자, 여기서도 점수를 하나 입력받을게요. 자, 논리연산자 5어 그리고 AND가 있었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점수의 범위를 0점에서 100점으로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6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점보다 크고 그 다음에 100점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패스. 그 다음에 60점을 포함해서 그 이하라면은 그리고 0점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논패스.
자, 어떤 숫자 x가 있어요. 이 숫자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x가 100보다 크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하려면은 연산자가 AND여야 할까요? OR여야 할까요? 대입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데 얘를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야 돼. 그때는 OR죠. 주어진 구간 바깥에 있는가를 판단할 때는 OR예요.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50이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 충족되죠? 그 다음에 100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충족하는 거죠.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볼 때는 AND예요. 근데 C 언어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는 없어요. X 그 다음에 AND X가 100 이렇게 AND 연산자로 나눠서 표기해야지 이렇게는 표기 못해요. 파이썬은 이거 먹더라. 자, 그래서 입력받은 숫자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100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 그 다음에 100보다 크다. 그러면은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요. 만약에 포인트가 마이너스 5였다. 그러면은 요 조건이 성립되니까 출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였다라고 하면은 벌써 요 조건에서 안 맞잖아요. AND는 하나라도 안 맞으면 전체가 틀어지니까 여기 안 하겠죠. 또 마이너스 5. 그러면 벌써 요 조건 안 맞으니까 뒤에 안 하겠죠. 자, 이번엔 65라고 해봅시다. 자, 65가 0보다 작다. 말이 안 돼요. 그럼 뒤에 것도 봐야 돼요. 65가 100보다 크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하는 거죠. 자, 65가 60보다 크다. 말이 되죠? 근데 AND는 뒤에 게 거짓이면 말짱 꽝이니까 뒤에도 봐야 되죠. 65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네요. 여기는 해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6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말 되죠? 근데 65가 6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안 되니까 여기는 안 하겠죠. 이렇게 해서 70으로 입력해 볼까요? 패스. 1, 2, 3으로 입력하면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45로 입력하면 논패스. 자,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냥 벗어나 버리니까, 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냥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반대 상황에 대한 조건을 아래쪽에 또 적어준 거예요. 그쵸?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나온 구문이 있어요. else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else는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if문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구문이고요. else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if문 뒤에만 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21살이라고 입력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21살, 20살 이상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면 20살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19살보다 크다. 정수라고 가정했을 때. 둘 다 성립이 되죠. 근데 가급적이면 이 크거나 같다나 작거나 같다는 쓰지 마세요. 단순하게 해볼게요. 크거나 같다. 크다. 얘는 2번이라고요? 얘는 1번이래요. 여러분 2번 하고 싶어요? 1번 하고 싶어요? 당연히 1번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 부등호보다는 그냥 크다 작다가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정말 개미 눈곱만큼의 효율이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 프로그램의 속도를 결정을 해요. 자, 어쨌건 21을 입력했다고 칩시다. 21이 19보다 크다. 말 되죠? 그럼 여기를 출력하고 그냥 나가요. 연결되어 있는 else는 안 해요. 근데 만약에 17을 입력했다. 그러면 17이 19보다 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연결되어 있는 else로 건너뛰어서 else를 실행합니다. 뭐 아니면 도인 거죠. 오전 10시 반. 자, 단톡방에 파일 올렸으니까요. 요거 50분까지 내용 확인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1시에 보도록 합시다. if문은 조건을 따져서 조건이 안 맞으면 넘어가고요. if else문은 뭐 아니면 도죠. 근데 만약에 점수의 구간을 가지고 우리가 학점을 판단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else if라는 문법이 있어요. 자, if문하고 else문 사이에 원하는 만큼 배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if문을 포함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블록만 실행하고 나머지 블록은 무시합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여기서의 else문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뜻해요. else문은 필요 없다면 생략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가 입력이 됐을 때 이제 91점부터 100점까지는 A, 그 다음에 81점부터 90점까지는 B, 71점부터 80점까지는 C, 그 다음에 61점부터 70점까지는 D, 그 밖에 나머지 케이스는 F 라고 판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점수를 입력 받을게요. 자, 0에서 100 사이에 숫자 입력을 받아봅시다.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0에서 100 사이. 구간이 맞는지 틀린지는 따로 설정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준비할 건데 학점을 저장할 변수를 준비합니다. 차 타입의 그레이드라고 준비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점을 판정할 건데 아까 적었던 조건대로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만약에 그레이드가 90보다 크고 and 그레이드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 다음에 else if 그레이드가 80보다 크고 and 그레이드가 90보다 작거나 같다면, else if 그레이드가 아까 적었던 그 조건대로 하면은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크거나 같다보다는 그냥 크다가 처리 효율이 좋다 그랬죠. 그리고 뒷부분도 그러면 100보다 작거나 같다보다는 10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훨씬
효율은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면 좀 헷갈릴까봐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근데 이러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표기할게요. 자, 그레이드가 70보다 크고 그레이드가 80보다 작고 나갔다. else if 그레이드가 60보다 크고 and 그레이드가 70보다 작고 나갔다. 그 밖에 나머지 케이스. 자, 그럼 그 상황에 이게 학점을 넣어요. A라고 하는 한 글자를 집어넣으면, 자, 이것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한 글자를 표현할 때는 헛다운표로 감싸고요. 두 글자 이상의 문장을 표현할 때는 쌍따옴표로 표시합니다. C 언어랑 C++ 자바는 이거 꽤 엄격하게 따져요.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콧다운표, 쌍따옴표 안 가리거든요. 근데 옛날 언어들은 이걸 따져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한 학점을 부여하면 최종적으로 학점 결과를 추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입력받은 숫자가 75라고 가정하죠. 그럼 75가 90보다 크다.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죠. 75가 80보다 크다.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고요. 자, 75가 70보다 크다. 여기 말 되죠? 근데 AND가 붙어 있으면 뒤에를 봐야 되잖아요. 75가 80보다 작고 나갔다. 그럼 여기는 참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속한 블록을 실행하고요. 나머지 연결된 건 다 빠져나갑니다. 무시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if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세트인지 먼저 가늠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블록 안에 코드를 이제 들여쓰기를 하는 거예요. 블록 안에 소속되어 있는 코드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코딩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은 이 들여쓰기 맞추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습관이 안 돼서. 보통 이제 들여쓰기를 할 때 탭키를 써서 들여쓰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딩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제 요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의 그냥 이런 식으로 막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할 때는 몰라도 조금 있다 이거 며칠 지나서 나중에 다시 열어보면은 본인이 작성한 코드 본인이 못 알아봐요. C 언어는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찍는 언어들은 명령 하나의 단위가 세미콜론 단위이기 때문에 줄바꿈을 1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주석은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줄바꿈 1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한 줄로 짜도 돼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모든 코드를 한 줄로 짜는 게 프로그램이 더 빨라요. 사실은. 왜냐면은 소스 코드에서 엔터키도 아스키 코드 13, 즉 한 글자를 차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들여쓰기 같은 것도 개발자가 그냥 코드 알아보기 편하게 하자는 거지 컴퓨터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글자를 안 집어넣는 게 오히려 코드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 성능만 생각하고 짠다라고 하면은 주석 다 걷어내고 모든 라인을 다 한 줄로 짜는 게 더 빨라요. 이거는 모든 프로그래밍 문법에 대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거기에 예외가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은 명령 하나를 라인 단위로 구별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네이버요. 뭐 아직까지 웹코드를 보기엔 좀 이르긴 할 텐데 웹사이트는 소스를 못 숨겨요. 어디 능력 있으면 훔쳐가봐. 이게 웹 개발의 마인드예요. 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페이지 소스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소스가 노출이 돼요. 물론 이제 프론트 쪽만 노출이 되고 백엔드 쪽은 노출이 안 되지만
보시면은 주석 따위 필요 없고 죄다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가요. 몇몇 개는 약간은 그 줄바꿈을 했는데 그래서 자동 줄바꿈 끝에 도달했을 때 아래로 내려오게끔 떨구면은 이렇게 돼요. 코드가 어디 능력 있으면 봐봐 라는 식이에요. 이게 더 성능에 도움이 돼서 이러는 거고요. 하지만 이 코드 이딴 식으로 짜면 나중에 알아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작성할 때는 그냥 줄바꿈 같은 거 다 하고 나중에 저거는 그 툴을 한번 돌리면은 주석 다 빼고 다 한 줄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해요. 자, 어쨌건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자, 코드 작성할 때 줄바꿈이나 들여쓰기 같은 거를 나 스스로 하는 게 조금 귀찮거나 습관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쉬프트 P. 요즘 프로그래밍에 쓰이는 도구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키보드 잘 쓰지 말란 얘기 한 적 있죠? 안 했나? 다른 말에서 했나 보구나. 아무튼 그 마우스를 사용하는 게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요즘 프로그래밍 옛날부터는 단축키를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실제 개발자들은. 그 다음에 요즘 프로그래밍 도구들은 옛날 것들은 여기 복잡하게 아이콘이나 메뉴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입력해서 쓰게끔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면 명령어 입력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포맷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건 지금 한글판이라서 위에 한글 이름이 나오는 거지 원래는 요것만 나와요. 포맷 도큐멘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거고요. 이걸 처음 여시는 분들은 명령어가 중간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포맷이라고 검색해서 문서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엔터를 딱 치면 들여쓰기랑 줄바꿈을 자동으로 쩌쩌 해줍니다. 단 조건이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렸어요. 문법적인 에러가 없어야 돼요. 코드가 어딘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빨간 줄 가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빨간 줄이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컨트롤 쉬프트 P 누르고 포맷이라고 해서 검색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포맷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키보드가 한글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제 백스페이스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근데 백스페이스 누를 때 내가 글자 몇 번 틀렸는지 정확히 세갖고 아 3번 틀렸구나 3번 그렇게 누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다다다다 누르지. 포맷이라고 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다다다다 눌러. 그러면 어느 순간 명령어가 검색이 안 되고 파일 이름이 나와요. 여기가 앞에 요런 기호가 붙으면 명령어 모드고요. 이 기호가 없으면 파일 검색 모드예요. 그러니까 백스페이스를 너무 많이 누르면 파일 검색 모드로 넘어가는 거죠.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괄호 하나 직접 입력하면 명령어 모드니까. 그래서 포맷이라고 입력하면은 줄바꿈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명령어를 사용해 보시면 저는 괄호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데 이 기능을 그냥 쓰시면은 괄호가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게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오랜 난제예요. 이거를 이제 거의 그 짤로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 그 프로그래머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은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 놓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아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개인 취향이란 문제지. 보통 이제 중괄호를 옆으로 가는 케이스가 자바 언어부터 이런 스타일이고요. 중괄호를 이제 밑으로 떨구는 게 옛날 마이크로소프트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괄호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더 좋다라고 하시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괄호가 옆으로 가는 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설정을 여시고, 이게 대부분의 설정 메뉴들이 뭔가 이렇게 클릭 하세요 하는데, 사실 설정이라고 하는 게 요거는 그냥 사용상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 원래 그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와 값들을 쭉 나열한 텍스트 파일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설정 화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요 아이콘 있죠. 이거 누르면 그 설정에 대한 원본 소스가 나옵니다. 일부 속성들, 일부 설정 값들은 소스를 직접 건드려야 돼요. 얘를 누르면요, 저는 뭐 이것저것 쓰고 있는 게 많아서 지금 설정 값이 좀 많은데, 자, 요 값은 제가 단톡에다 올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큰 중괄호 안에 여기에 뭔가 다른 설정 값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한 테마라던가 글자 크기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설정 값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기존의 내용들하고 쉼표로 구별을 해야 돼요. 이 설정 파일의 형식이 설정 이름 땡땡 값 콤마 이름 땡땡 값 이런 식이에요. 파이썬 하셨던 분들은 딕셔너리 형식이라고 하면 바로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C, CPP, C랭 포맷, 폴백 스타일이라고 해놓고 MS 스타일이 아니라 구글 스타일을 따르겠다. 들여쓰기는 탭키, 탭키에 대한 들여쓰기는 띄어쓰기 4개 기준으로 하겠다. 컬럼, 줄바꿈 제한은 없는 걸로 하겠다. 옆으로 무제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 값을 남기면은 그 컨트롤 시프트 P 해서 포맷 했을 때 저처럼 괄호가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적으로 넣으세요. 이거 지금 베껴서 타이핑하라 그러면 좀 귀찮으니까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갈게요. 학점 구간을 판정하는데 72라고 입력했을 때 위 조건 아니고 얘도 아니고 72라고 해서 요 조건 맞고, 근데 end는 뒤에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봐야 된다. 여기까지 했었죠. 이게 최선일까? 프로그래밍은요, 심플한 게 가장 화려한 거예요. 자, 이 조건을 축소해 볼게요. 전제는 이제 0에서 100 사이의 값만 입력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 입력값이 0에서 100 사이라고 하면 90보다 크다만 측정하면은 어차피 제한값이 100이니까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자동으로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볼 필요가 없다고요. 자, 만약에 90점이야. 그럼 이 조건은 안 맞죠? 90보다 크다니. 그럼 else로 넘어가는 거죠. 즉, if의 조건이 안 맞아서 밑으로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90을 포함해서 90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도 필요가 없다고요. 중복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80 이하면은 여기는 fail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1로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80 이하라는 거니까 이 조건도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여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간단하게 하면,
중복되는 조건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해봅시다. 72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72가 90보다 크다. 일단 요게 페일이니까 엔드 현상 같은 경우는 앞에가 페일이면은 뒤에는 안 봐도 되니까 넘어가요. 자, 72가 80보다 크다. 이것도 페일이니까 넘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처럼 이중으로 체크했다면 72가 70보다 크다. 그리고 뒤에 것까지 확인해야 참이 확정돼요. 근데 이 조건을 간단하게 하면은 한 번만 체크하면 그냥 넘어가자. 조건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디테일 하나가 프로그램의 속도를 결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제를 냈다면 만약에 이제 점수에 대한 구간표를 제시했을 때 실제로 취업단에서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어요. 점수에 대한 구간표를 주고 이거를 학점을 판별하는 코드를 짜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돌아가기만 했을 때 이렇게 짜면은 그냥 90점을 주고요. 그러니까 A 마이너 정도 주고 이렇게 짜면은 이제 A+를 주고 결과가 나오니까 A이긴 한데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성능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일단은 내가 눈으로 내지는 손코딩으로 먼저 예측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세요. 이품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을 합니다. 디버깅 알려드렸었죠? F5키 누르면 이제 디버깅을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 72를 입력을 해요. 그럼 이제 이품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멈춰 있겠죠. 그리고 포인트는 70이라고 입력을 해놨고 그레이드라고 하는 여기 제가 이품은 조건 잘못 적었네요. 이거 여기 변수가 그레이드가 아니고 포인트라고 해야 되는데 포인트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죠? 중단하고 다시 합시다. 오케이,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학점 판정했어요. 자, 다시 디버깅. 자, 70이라고 입력을 해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72고요. 입력된 거. 그 다음에 그레이드는 아직 판정이 안 됐으니까 일단 0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조건이 어디에서 걸리는지 보기 위해서 F10을 누르는 거죠. 자, F10. 그럼 조건이 안 맞으니까 else if로 넘어간 거고요. F10 또 누를게요. 그러면 위에 조건도 안 맞으니까 else if로 넘어온 거고요. 여기서 F10을 또 누르면 조건이 맞나봐요. 안으로 들어왔네요. 그 여기를 실행하고 나면 나머지 if 블록은 다 넘어가 버려요. 여기 걸리죠. 그리고 출력하면은 시약점입니다가 출력이 된 거죠. 자, 디버깅을 하면 여기서 뭐 F10을 여러 번 누르면은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나간 것처럼 보여도 프로그램에 이런 게 계속 떠 있으면 디버깅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디버깅을 통해서 이 코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제부터는 사실 디버깅을 한 번씩 같이 해보시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if문까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없을 텐데 내일 진행할 반복문부터는 디버깅 꼭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디버깅 얘기는 내일 한번 더 할게요. 그래서 내일이래. 다음 주에 ex06.c. 자, 이번에는 별로 안 어려워요. 조건문인데 스위치라고 하는 조건문이에요. 어떤 변수에 대한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문법이고요. 변수에 저장된 값과 일치하는 케이스 블록을 브레이크 키워드가 나타날 때까지 실행합니다. 일단은 학점을 알파벳 한 글자로 입력을 받을게요. 그 다음에 스위치라고 한 다음에 변수를 걸어요. 그리고 이 변수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A일 때 브레이크.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는 콜론이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꼬랑지 있는 건 세미콜론, 꼬랑지 없는 건 콜론. 그래서 요 케이스 안에다가 동작할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다 나열을 해요. 마지막에 디폴트는 앞에 있는 케이스가 하나도 충족이 안 될 때. 그럼 만약에 비합점이라고 입력했다. 스위치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F5 누르겠습니다. 자, C약점이라고 입력을 했다. 그러면 스위치에 걸리죠. 자, 제가 알파벳 C를 입력했지만 여기 디버깅 되는 거 보면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건 67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F10을 누르면 자기한테 맞는 케이스를 찾아가요. 그렇죠? 케이스 C로 들어오죠. C라고 입력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실행하고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실행한다 그랬죠.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냥 나갑니다. 자, 별로 안 어렵죠? 그러면 브레이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 ex07.c입니다. 자, 이건 미리 준비해 놓고도 한 번에 갖다 넣을게요. 앞에 예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브레이크만 다 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디버깅 시작. 자, 이번엔 A약점이라고 입력할게요. 다음 F10을 눌러요. 그럼 자기한테 맞는 케이스 찾아가죠. 스위치문의 전제는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한다예요. 브레이크 없죠? 그럼 밑으로 계속 내려가요. 출력 결과 보세요. 모든 케이스를 다 해버리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점을 입력받아서 ABC 학점은 패스, 그 밖에 나머지 케이스는 논패스, 이렇게 판정을 해볼게요.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케이스가 똑같은 처리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 입력값이 A다. 그럼 여기 걸리죠? 여기서부터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실행. B다. 여기 걸리죠?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실행. C다. 여기 걸리죠?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실행. 조건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99.99%가 거의 if문 계열을 써요. 스위치문은 진짜 잘 안 써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아예 스위치문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치문하고 if문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스위치문을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냥 이게 생긴 게 이뻐 보여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개인 취향적인 문제라는 거야. 왜냐면 스위치문은요 if문으로 완벽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자, 이거 볼까요? if 그레이드가 A일 때, 그 다음에 else if 그레이드가 B일 때, else if C일 때, else if D일 때, 마지막 디폴트는 else겠죠. 자, else절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스위치문에서도 디폴트 필요 없으면 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이거는 뭐 에러 상황이니까 넘어가고, 이 경우에 그레이드가 A이거나 B이거나 C일 때 이걸 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if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위에 거랑 아래 게 결과가 똑같아요. 학점이 A이거나 B이거나 C일 때 패스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만약에 학점이 D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디폴트에 걸리겠죠. 스위치문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실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뭐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 브레이크 쓸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디폴트의 브레이크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결과에 아무 지장을 안 줘요. 자, 뭐 이런 자잘자잘한 문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용 지식으로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문법이 아니라서요. 자, 5, 6, 7 4개 빵에 올려드렸고요. 자, 요거 실습 하시고 이제 실습 끝나시면은 50분부터 자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